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지능, 그러니까 LLM, 대형 언어 모델의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통 AI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좀 길고 깊게 생각하면 더 똑똑한 답을 낼 거다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최근 연구를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뭐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결과였어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좀 더 파고 들어보죠. AI가 얼마나 길게 생각하는지, 그 추론 길이랑 답변 정확도 사이에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왜 짧은 생각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건지, 오늘 그 핵심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존에는 그 LLM 성능 높이려고 그 사고사슬, 체인 오브 소트라고 하죠? 네네. 그걸 많이 썼잖아요. 단계별로 생각 과정을 쭉 설명하게 만드는 거요. 맞아요. 특히 좀 복잡한 문제 풀 때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었죠? 근데 이게 계산 자원도 많이 쓰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단점이 있었고요. 그렇죠. 비용 문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저희가 주목할 만한 실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아, 어떤 결과였나요? 여러 주요 LLM들한테 같은 질문을 주고 여러 답을 만들게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짧은 생각 과정을 거친 답이요. 네. 가장 길게 생각한 답보다 정확도가 최대 34.5%나 더 높게 나왔습니다. 34.5%요? 와, 거의 35%네요. 엄청난데요. 네. 그리고 그냥 무작위로 답을 고른 경우랑 비교해도 그 짧은 답이 한 18.8%, 거의 19% 정도 더 정확했고요. 와, 정말 의외인데요. 그냥 단순히 짧아서 좋다기보다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질문 자체가 어려우면 당연히 생각 과정이 길어지는 경향은 있어요. 그건 맞는데 네. 근데 같은 질문 안에서 여러 답을 비교해 보면요. 이상하게 틀린 답으로 가는 그 생각의 길이 더 길고 막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정답은 오히려 좀 더 심플하고 직선적인데 틀린 답은 막 헤매느라 길어진다. 이런 건가요? 네, 약간 그런 경향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길게 생각한다고 무조건 더 좋은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재밌네요. 마치 우리가 길 잘못 들면 계속 그 길로 더 가는 것처럼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short at K라는 새로운 방법도 나왔다고요? 네, 연구진들이 아주 실용적인 방법을 제안했어요. short at K라고 부르는데요. short at K요? 네, 쉽게 말하면 질문 하나에 대해서 K개의 생각 경로를 동시에 시작시키는 거예요. 동시에요? 네, 그리고 그중에서 제일 먼저 끝나는 M개의 결과만 딱 추리는 거죠. 아, 먼저 끝난 애들만 쓰는 거군요. 그렇죠. 그 M개의 결과를 보고 다수결로 최종 답을 정하고요. 만약에 동점이 나오면 그중에서도 제일 짧았던 답을 고르는 식입니다. 오, 굉장히 효율적인 아이디어 같은데요. 효과는 어땠나요? 이게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가장 간단한 방식인 short one at K, 그러니까 제일 빨리 끝난 답 하나만 쓰는 거예요. 네네. 이게 기존처럼 K개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이랑 비교했을 때 계산 자원을 적게 쓰는 환경에서는 성능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좋으면서도 그 생각하는 데 쓰는 토큰 있죠. 계산 단위. 네, 토큰 사용량. 네, 그 사용량을 최대 40%나 아낄 수 있었어요. 40%나요? 이야, 엄청난 절약인데요. 그럼 다른 방식은요? short 3 at K도 있던데요? 네, 그 short 3 at K, 먼저 끝난 세 개를 쓰는 방식은요. 효율성은 방금 말씀드린 short 1 at K보다는 약간 떨어지지만 어떤 계산 예산 환경에서든 기존의 표준 방식보다는 꾸준히 더 좋은 성능을 보였어요. 성능이 더 좋으면서도. 네. 그러면서도 전체 처리 시간, 그러니까 실제 걸리는 시간, 월타임도 최대 33%까지 단축시켰습니다. 와, 그럼 속도가 중요한 서비스에서는 정말 큰 장점이겠네요? 그렇죠. 응답 속도가 빨라지니까요. 그럼 이런 결과가 그 모델을 학습시킬 때도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미세 조정 단계 같은 데서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연구진이 그것도 확인했어요. 네. 모델을 특정 작업에 맞게 미세 조정할 때 일부러 짧은 생각 과정만 들어있는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봤어요. 아예 짧은 생각만 가르친 거군요. 네. 그랬더니 긴 생각 과정 데이터로 학습시킨 모델이나 그냥 무작위 길이 데이터로 학습시킨 모델보다 성능도 더 좋고 효율성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오, 그럼 길게 생각하도록 학습시킨 건 별로 효과가 없었나요? 네, 그 경우는 그냥 추론 시간만 길어지고 성능 향상은 거의 없거나 미미했어요. 허허, 그렇군요. 그럼 처음부터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뜻이네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학습 단계에서부터 효율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심어주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모든 연구 결과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AI 추론 능력을 높이려고 무조건 더 많은 계산 자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게 항상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오히려 문제 해결에 필요한 더 간결하고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내고 또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게 어쩌면 정확도와 속도,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AI한테도 약간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마. 이런 말이 통할 수 있다. 네, 뭐 그런 셈이죠. 간결함의 미덕이 AI 세계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AI의 생각 과정에서 길이가 꼭 품질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간결함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정말 흥미로운 연구를 살펴봤습니다. AI를 더 효율적이면서 똑똑하게 만드는 새로운 가능성을 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연구는 앞으로 AI 모델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그 기준 자체에도 좀 변화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최종 답만 볼 게 아니라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간결한지도 이제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미래에는 가장 우아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 AI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